여러분이 수학자는 아니더라도 엔지니어라면은 적어도 요거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엄청난 오류를 저질러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농담으로 할 테니까 그때 듣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나눠 놓으면 이거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그젬플을 들어보자고요. 예. 파이나이트 세스 이그젬플은 간단하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셀 수 있으면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서 어때요? 제한돼 있죠. 개수가. 이런 걸 finite이라고 해요. 근데 countably infinite set은 어떤 게 있어요? 셀 수는 있는데 개수가 제한돼 있지 않아요. 어떤 집합이에요? 예를 들면 자연수의 집합, 그렇죠?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이런 거죠. 맞습니까? 유리수가 셀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몰라요? 시험에 내면 알게 되죠. 그렇죠? 예. 다음에 와서 물어요. 영 모르겠거든. 예. 유리수의 집합도 셀 수 있는 집합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uncountable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리얼 넘버의 집합.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너무 복잡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0에서 1 사이의 리얼 넘버. 알겠어요? 그렇게 브래킷 쓰면 이거 포함해서예요. 그렇죠? 파렌터시스를 쓰면은 포함 안 하는 거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노테이션? 몰라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예. 0에서 1 사이의 실수도 그렇죠? 분명히 인터벌 길이는 일정하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실수의 개수는 뭐예요? uncountably infinite게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놈이랑 이놈이랑. 둘 다 infinite인데 한 놈은 countably infinite고 한 놈은 uncountably infinite죠. 그래서 정의를 해야 돼요. countably infinite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이 countably infinite 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집합에 있는 각각의 엘레멘트와 자연수 집합에 있는 것들끼리 원투원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흔히 이 set theory랑 관련해서 그냥 일반인들한테 많이 주는 이그젬플 이런 거예요. 어떤 이렇게 수의 나라에 호텔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투어 가이드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수라는 집단에서 저한테 조 박사 관광 가이드 하라고 그랬어요. 와 신난다. 그럼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수인아래 호텔에 딱 갔는데 호텔의 지배인이 그러는 거예요. 방이 가득 차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그 방의 수는 어때요? 방의 수는 또 무한해요. countably infinite게요. 1번부터 어떻게 하냐면 방 번호가 1번 방, 2번 방, 3번 방에서 무한히 있어요. 근데 가득 차 있어요, 이미. 나도 무한대의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채우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배인한테 부탁을 해요. 자기 방에 X라는 방에 있는 사람은 2X 방으로 다 옮겨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1번 방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2번 방. 2번 방에 있는 사람은 3번 방이 아니죠. 4번 방. 알겠어요? 3번 방에 있는 사람은 6번 방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홀수 번호 방이 다 비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countably infinite겠죠.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내가 데리고 온 1번 손님을 1번 방, 2번 손님을 3번 방, 3번 손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 채울 수 있죠. 이런 집합들, 짝수의 집합, 자연수의 집합, 홀수의 집합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원투원으로 매핑이 되잖아요. 자연수 집합 1, 2, 3, 4에다가. 그렇죠? 이런 거를 countably infinite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실수 집합처럼 여러분이 넘버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실수의 집합에서 제가 하나를 잡아요. 1/√2. 얘는 몇 번째 원소입니다. 모든 걸 다 세면서 이 안에 있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대충 감은 올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지 말아요. 수업을 들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수학자들은 RF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countably infinite랑 uncountably infinite한 집합을 RF0, RF1 이렇게 나눠요. 그래가지고 무슨 유명한 것도 있어요. 무한개의 집합인데 이렇게 말고도 다른 집합이 있느냐. 이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원소가 무한개인데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하거나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 한 것 말고도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없다는 게 거의 이제 밝혀진 것 같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나눠요, 우리는. 예. 이랬을 때, 그럼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놈이 있어요. 관찰값으로부터. 근데 그 놈이 처음부터 finite set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두 개예요. 제로냐, 원이냐. 이런 문제랑 세타가 있는 답 맞춰봐. 그런 다음에 세타가 0에서 1 사이의 모든 실수예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최적화를 수업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사실 이거는 뭐 최적화 때 이미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적화 문제가 이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많이 봤을 거예요. 최적화 문제들. 못 봤다고 하지 말아요. 최적화 문제들이 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minimize f of x over x subject to x는 어떤 오메가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이그젬플을 들어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수학 수업을 듣거나 이런 어드밴스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수업을 들으면 abstractize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딱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요? 바로 simplify를 해요. 알겠어요? 간단한 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알고 있는 놈으로. 참고로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subject로 이렇게 줄여서 s.t. 이렇게 써요. 네. subject to x는 마이너스 5에서 5. 고등학교 문제죠. 맞아요? 네. 2차 방정식, 2차식을 주고는 구간을 주고 이걸 최소화하는 x가 뭐겠느냐. 그럼 답을 알아요, 여러분이 이미. 그렇죠? 얼마예요? 답은 x가 1에서, 그렇죠? 이게 포물선이니까. 네. x가 1인 게 여기 속하니까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죠. 네. 이건 어떤 문제예요? 찾고자 하는 x가 무슨 셋으로부터? 이 오메가가 뭐예요, 여기서? uncountably infinite set에서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살짝 바꿔요. 똑같은 이걸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해요. 이걸 constraint set이라고 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 constraint set을 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여기서는 답은 똑같죠. 그런데 만약 이게 좀 달라져 있으면 간단치 않겠죠. 예를 들면 뭐 조금 바꿔볼까요? 여기를. 자, 이제 풀 수 있어요, 쉽게? 얘는 뭐일 것 같아요, 답이? 그냥 미분하면 되잖아요, 미분하면. 그쵸? 미분해서 되는지 구간 안에만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있으면 답이고 아니면 이제 양끝점을 넣어보면 되잖아요. 얘는 물론 이건 포물선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운데로부터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놈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인생이. 최적화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나눠요. 이놈과 이놈은 딴 놈으로 봐요. 그래서 또 그려볼게요. 또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즈라는 거대한 집합이 있어요. 물론 이걸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뭐 무수히 많죠. 항상 분류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방법이 다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분류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훨씬 체계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니까. 알겠어요? 자, 잘라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릅시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뭐냐면 한국말로 이거를 이산 최적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안 쓰는데 그렇게는
영어로 쓰면 이건 discrete optimization이고 이건 continuous고 나머지 하나는 mixed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학부 때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됐어요. 졸업을 하려면. 근데 이제 유도 전동기의 유도 전동기를 설계를 해야 돼요. 유도 전동기. 그 어떤 파워가 어베일러블 할 때, 그렇죠? 또는 어떤 전압이 어베일러블 할 때 내가 어떤 파워를 낼 수 있는 유도 전동기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잘 뭐 수업을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유도 전동기에는 이게 어때요? 로터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도 있고, 깊이도 있고, 코일에 어때요? 굵기도 있고, 몇 번 감느냐, 이거를 뭐 몇 개를 넣느냐,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디멘션이야 리얼 넘버로 할 수 있으니까 연속 최적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들어가는 이 구리선 있잖아요.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터에. 그거 어때요? 내가 가가지고 0.357624mm짜리 주세요. 없어요. 그런 거는. KS 규격이 어때요? 딱딱 디스크리타이즈 돼 있는 거예요. 공포의 믹스드 프로블럼이었어요. 그렇죠?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좌절이었어요. 학부 다니면서. 물론 더 큰 좌절이 있었죠. VHDL 수업 들으면서 좌절했어요. 여러분은 쉬웠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믹스드 프로블럼이 제일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얘는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얘도 어렵지만 많은 문제가 어때요? 뉴턴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땡큐 하면 되는 거죠. 미분하고 막 이러면 막 풀려요. 그렇죠? 디퍼렌시블 하면은 다 돼요. 이것도 봐요. 여러분 어떻게 풀었어요? 미분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맞아요? 이거 미분해서 요거는 용케 되죠?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이상하게 바꿔놔요. 그러면 안 풀려요, 그냥. 그때는 어때요? 그냥 뉴메리컬하게 풀거나 뭐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최적화 문제도 이렇게 나눠져요. 찾고자 하는, 그렇잖아요. 비슷하죠, 벌써. 우리가 infer 하고자 하는 그 파라메타가, 소스에 감춰져 있는 그 파라메타가 discrete set. discrete set은 뭐예요? countable 하거나 countable infinite 하거나. 그렇죠? countable set이에요. discrete set이라는 게. 알겠어요? discrete가 countable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uncountable 하거나에 따라서 완전히 어프로치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는 어때요? 결국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만들거든요. statistical inference를 위해서. 그러면은 한 종류의 문제는 요 문제가 되고 한 종류의 문제들은 이 문제가 돼요. 물론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대부분이 이런 문제야. 알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어때요? 요즘은 approximation에서 그냥 적당히 하면 또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잠깐만요. 저장을 하고